하고 불법한 일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 회수 이제 그 단계에서 그 국면에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면에 등장하는 겁니다. 예. 유재현 법무관리관하고 계속 통화를 한 기록이 나오고, 요게 두 번째 국면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 국면은 이제 박정훈 대령 그 잡아넣는 거. 예. 그리고 사건에서 실제 혐의자를 빼고 예. 2명만 경북경찰청으로 축소해서 이첩하는 단계. 예. 이때도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연루돼 있는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이걸 증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재판에서는 역시 모르쇠가 안 됐죠. 합니다. 예, 금요일 재판 때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자기한테 불리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면 특히 대통령실 관련된 언급이 나오면은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말을 다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한테 약간 조금이라도 유리한 그런 부분은 술술술술 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은 다 기억이 나는데 불리한 부분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위증이죠. 네. 예. 그런 부분이고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의 진실 게임이 시작됐다고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본인이 빠져나가려면은 혐의자 빼라, 죄명 빼라, 혐의 사실 빼라 이런 직권남용성 불법 소지가 짙은 이런 지시에는 자기가 관여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나 이첩 보류나 뭐 이런 것만 설명을 해줬을 뿐이지 혐의자 빼라나 이런 건 말 한 적이 없다. 예.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말은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야, 그러면? 라고 하면은 이제 예. 장관밖에 더 있겠어요. 아. 자기는 그 말을 안 했다고 하니까. 장관도 그 말 안 했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렇죠.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엔 장관과 유재현 법무관리관의 진술이 이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그 둘 사이의 진실 그럼 게임이 될 근데, 것이다. 이 진술이 안 맞는 것 그 자체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정보예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어떤 사전에 잘 기획되고 모의가 돼서 된 게 아니라 우당탕탕 그냥 막 뭐 비상사태 걸듯이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예. 이게 저기 뭐냐 지금에 와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보니까 서로 빠져나가는 말 하니까 결국은 지시자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아웃풋에는 메모는 빠져나간 대목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외압 세력 또는 어떤 그 은폐 세력의 어떤 진술의 진정성이 떨어지고 일관성이 없고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이게 지금 대질 조사를 하고 법원에서 서로 간에 대질 신문을 하면 뭐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단장이나 뭐 사령관이나 예. 사단장이나 박정훈 대령. 지금 공수처나 경북경찰청에서 이제 슬슬 대질 조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는 했습니다. 예. 예, 그 7여단장,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 밑에 7여단장, 그리고 그 밑에 포 11대 대장이 있는데 그 대대장과 여단장 대질 조사를 경북경찰청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대장들이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것까지는 다툼이 없어요. 모두가 인정되는 사안인데, 그럼 이제 여단장 그 위에 사단장이 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 대대장은 넌 지시를 받았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여단장이나 사단장은 자기들은 안 했다. 예. 이러고 예.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제 보면 기사나 이런 거 나온 바에 따르면 대대장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어가지고 구체적이고. 예, 이건 통화 녹취도 있지 않았어요? 예. 예. 뭐 여단장, 직접적인 대대장 간에. 직접 입수 지시까지는 아니지만 뭐 내가 사단장님께 건의드려봤는데 그렇죠. 다 알잖아. 예. 분위기 알잖아. 이런 식으로. 첫날이니까. 예. 그리고 뭐 하루 이틀 할 카톡으로 것도 아니고. 예. 사단장님 지시사항, 뭐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예. 뭐 이렇게 찔러보면서 탐색할 것, 카톡도 있고. 카톡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갖고 수색하는 장면을 카톡으로 사진을 보고받고 공보 활동이 잘 잘 이루어졌구나, 됐구나. 잘하고 있다. 이런 카톡까지 있거든요. 혹시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 대통령이 뭐 이렇게 혐의자 빼고 뭐 아니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지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 가지고 알려진 것처럼 뭐 투스타를 그렇게 쉽게 보직을 날리면 되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게 판단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아랫사람들에게 전달된 경위 왜 대통령은 그렇게 했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거기에 혹시 로비나 청탁 의혹은 없는지 이런 그 것까지 얘기가 혹시 많이 나오고 있죠. 군사법원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박정훈 대령이 항명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이첩 보류 지시가 이것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이다라는 예. 걸 밝히려면 결국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의 로비 정황 이런 것까지 타고 가야 되는 것이 맞죠. 예. 예, 거기 대통령도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이 증인석에 그렇죠, 섰던 그렇죠. 적이 예, 없고 그렇기 예.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 그러면 군사법원은 못하지만 공수처는 할 수 있느냐? 음. 공수처는 대통령 조사할 수 있느냐? 그런 물음이 나오는데 공수처는 지금 수사팀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예. 검사 3-4명 정도로밖에 구성이 안 돼 있고 기껏해야 일주일에 1명 정도 소환하는 그런 속도예요. 이 속도로 가면 굉장히 열악하고 여건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된다.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수사팀이 굉장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수처 내부에 지금 알력이 상당히 커요. 다툼이 있어요. 예. 수사팀은 이걸 좀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열악하지만 다른 공수처 지금 뭐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쪽이라든가 다른 부장들은 수사팀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너희 지금 언론에다가 막 이거 흘리고 있지. 예.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지. 감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를 방해하려는 그렇군요. 움직임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임 공수처장이 지금 이제 임명돼서 오면 공수처는 이제 바로 그 신임 공수처장을 등에 업고 그 반대 세력들이 이 수사팀을 압박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 수사도 이제 쉽지 않아지는 거죠. 혹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군사법원이 대통령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현직, 뭐 안보실, 안보실장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가장 대통령실에 책임 있는 자, 대통령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불러서 당시 상황이 어떤 거였어? 라고 물어볼 수는 있나요? 그거는 이제 증인으로 신청해가지고 채택이 된다면 예. 그거는 가능할 걸로 보이고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람직하다. 예, 지금 이제 4차 공판까지 했고 아마 다음 공판이나 다다음 공판 정도 되면은 검찰 신청 증인이 이제 거의 신문이 끝납니다. 예. 그 검찰 신문이 끝나면은 변호인이 변호인, 신청한 그렇죠. 증인들을 이제 차례로 부르게 되는데 저희 이제 적극적으로 이종섭 장관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런 점점 윗선 대통령실까지. 여기까지 지금 생각하고 여기서 예. 핵심으로 짚어봐야 될 사안은 이거예요. 초기에 총선 전에 그 김계환 사령관 등이 여기 박정훈 대령 군사 재판에 나가서 너무 위증을 많이 했어요. 내 짓이 여기고 저 박정훈이가 무단으로 저 항명한 거다. 뭐부터 해가지고 막 쏟아냈어요. 근데 총선이 끝났어요. 예. 그다음에 공수처에 소환이 돼가지고 공수처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이때 묵비권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저기 저 핵심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냐, 경로했냐. 당신이 박정환한테 얘기했다면 이것도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대답 안 하겠습니다. 뭐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 와가지고 마음껏 부인하고 마음껏 위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네. 거기에다 특검까지 뭐 얘기 여론 나오고 뭐 이래 버리니까. 네. 이러니까 이 재판에서 이 지금까지 은폐 세력들이 그 사건을 계속 박정훈의 그 저 망상과 어떤 비행으로 몰고 가던 그랬죠. 이 분위기에 차질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은 지금. 전혀 믿지 않고 그렇죠. 있고. 그렇게 말했는데 박정훈 대령 말이 점점 맞는 것만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위증한 죄를 또 다 물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위증한 죄도 그것도 큰 죄입니다, 그거. 그렇죠. 오해 네, 위증 법원에서. 10년이야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방탄하려면은 내가 이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이런 딜레마가 국방부와 해병대 공직자들한테 이제 그 강요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위증할 거야? 아니면은 어떻게 나만 빠져나갈 길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해병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 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pixed@sfix.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 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